안녕하세요. KNS 단대국어 담당을 하고 있는 전준영 강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 찾아와 주신 우리 학생, 학부모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험의 그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범위가 어떻게 되면 문항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제 교과서는 2개의 과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부교재에서 24개의 지문, 모의고사에서 8개의 지문 해서 이제 보통은 여기는 32개이지만은 보통은 30개 이상은 꼭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 시험 범위가 좀 많아졌다. 예,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그리고 워드마스터 하이스트라는 단어 교재. 여기서 이제 520개에 해당하는 단어를 암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부담이 되는 건 이 지문이 아니라 교과서도 아니라 워드마스터 하이스트 이 단어 요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문제 개수가 얼만큼 나오고 점수 비중은 얼만큼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듣기는 없고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어휘 책에서 5개가 나오고 그리고 부교재나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 2개 정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총 7개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26%예요. 문법은 교과서에서만 2개 교과서에서만 계속해서 2개가 나오고 있어요. 올 25년 그 지필고사에서 근데 이제 딱 2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비율은 굉장히 작은데 근데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틀리면 안 되는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독해 비중이 제일 높죠. 52%. 예. 보통은 부교재에서밖에 안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교과서에서 한번 나오긴 해요. 이게 뭐냐면 일치, 불일치 같은 이런 파악성 문제들, 좀 쉬운 것들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보통은 2개인데 이런 식으로 독해 강의 나오면은 총 3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휘에서는 보통 어휘 그 워드마스터에서는 5개. 그리고 부교재, 모의고사를 포함한 거 거기서는 15개. 그러니까 비중이 제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서답형도 다 부교재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교재에서 나온다.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객관식이 80점, 서답형이 20점 24년도까지는 서답형이 35점까지 들어갔었는데 25년부터는 20점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제 경향은 어떻게 나오냐? 이 예문 어휘, 워드마스터 어휘 문제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500개가 넘는 단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단어집을 보면은 다이어, 뭐 연관되어 있는 파생어 엄청 많겠죠? 많은데 그러면은 단어가 520개가 아니라 더 몇백 개가 더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뜻으로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첫 번째 옵션의 단어 뜻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독해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항이에요.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문의 내용은 정말 많이 복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5가지 선지에서 좀 변별을 줍니다. 항상 변형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선지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하고 선지가 얼마나 해석이 되냐 안 되냐 요걸 가지고 독해 지문과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한 어휘 학습이 무조건 필요해요. 내신 대비 때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가 아닌 때, 뭐 가령 지금과 같은 때 지금 내신 대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 대비가 아닐 때부터도 계속해서 어휘를 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표현과 꾸준한 어휘가 쌓여 있어야 어떠한 변형에도 대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물론 시험 대비가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 이런 부분은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할 거지만 평소에 꾸준히 쌓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 어법은 중학교 3학년 지필고사와 거의 비슷하다. 예. 중학교 3학년 어법 이제 중학교 3학년 지필고사에 보이는 문법 문제가 나오잖아요. 많죠?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때의 난이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관계사, 분사, 투부정사, 도치, 수일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에서 주로 물어봐요. 예.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법 문제가 2개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의 문법 문제보다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죠. 이따가 문제 한번 보실게요. 예. 그리고 서술형은 24년도와 25년도가 좀 달라요. 24년도는 최대 35점. 그리고 25년도는 최대 20점. 그러니까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부담이 있을 텐데 그 영작형 서술형에서는 그 부담감을 조금 내려준 거예요. 예. 실제로 이게 24년도하고 25년도의 시험지를 비교해보면 훨씬 조건이 많이 친절해졌어요. 25년도에 들어오면서. 조건도 친절해졌고 많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막 스스로가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단서를 많이 줍니다. 예. 이따가 이제 문제 보실 때 이런 부분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보시죠. 그 전에 자, 1등급을 받으려면 자, 봐봐. 지금 5등급제잖아, 얘들아. 그쵸?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글의 주제나 기본 단어, 기본적인 문법 알고 있다. 예. 보통 한 3, 4. 5까지는 안 나오겠죠? 보통 3, 4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핵심적인 어휘, 구문, 주요 문장. 그러니까 정말 이 지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 변형이 되어서도 나는 그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2, 3. 근데 여기서 내가 워드마스터에 있는 단어를 500개 이상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하나도 안 틀렸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 문장을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거의 1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을 맞으려면 500개 이상의 단어를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그걸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영작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 능력 요게 2개 있어야 돼요. 요게 없으면 1등급이 어렵습니다. 예,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높은 등급을 최대한 맞추는 게 목표니까 예, 이번 겨울 놀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너희들이 이거 동형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겠지, 당연히. 뭐 봐봐서 알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환경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뭔가 사업이 필요해. 근데 친환경적인 뭔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면 약간 모순적인 건데 화석 연료를 사용을 꼭 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without이라 적혀 있는 거. 자, 보시면은 화석 연료가 없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화석 연료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가는 뭔가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 원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수 없다. 화석 연료가 없으면 이게 원래 원문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요게 지금 변형이 된 거 아니야, 여기서.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주어가 딱 보시니까 위가 주어니까 동사는 cannot.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우리는 뭐 할 수가 없다? cannot. 발견할 수가 없다. find. 그럼 뭘 발견할 수가 없겠어요? 목적어 써야 되겠는데? 자,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력. 그러면 이게 트랜짓이 변화에 관련된 단어니까 그럼 이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추진력. 이걸 목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더 driving force. 그럼 뭐 할 수 있는 추진력? 이런 변화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 그럼 이런 변화라고 하는 걸 트랜짓을 형태 변화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트랜짓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명사로 바꿔야 성공적인 변화를 이끈다 이 소리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서 to 부정사가 있어 보이죠? to. 그럼 find 썼으니까 뭘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 달성하다 to achieve. 그럼 뭘 달성할 수 있어야 돼? 이 성공적인 변화. A라는 부정관사 있네요. A. 그 다음에 성공적인. 그 다음에 변화. 이걸 명사로 바꿔야지, 명사로. transition.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어떤 간단한 문제들이 하나, 여기 있는 것만 쓰면 돼. 단어 추가할 필요가 없어. 그 대신에 변형은 조금 시켜야 돼. 그 대신에 줘, 이렇게. 1개만 하세요. 아니면 2개만 변형시키세요. 이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 다음 문제도 영작형 서술형입니다. 예,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 내용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 거북이들의 습성인데 얘네들이 이제 보세요, 이거.
어딜 향하냐면 바다 방향으로 향해. 태어나서 본능이야. 그럼 바다로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가냐면 이거 빛. 이거 바다에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달빛이건 별빛이건 바다에 딱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그 밤에 빛나는 별이 있다고. 그 빛을 보고 이 거북이들이 향하도록 본능이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 그 이야기야.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은 아이들이 바다로 가서 생존하고 번식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뭐야? 인간이 개입하니까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 얘기잖아. 자, 봐봐. 보시면은 뭐 마이애미. 야, 마이애미 가본 사람 있어요? 나 안 가봤는데. 봐봐. 큰 도시래. 큰 도시인데 여기가 굉장히 인공 조명으로 가득 차 있대. 밤에. 서울처럼. 서울도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 얘기하잖아.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거북이들이 달빛이나 별빛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조명을 보고 인간 쪽으로 가가지고 대참사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쵸? 로드킬 이런 거 아니야.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다 써 있잖아. 맞잖아. 그러면 지금 딱 나온 거야. 논리가 뭐냐면 바다거북들이 지금 어떤 본능을 만들어냈다. 어디로 향하는 본능을. 근데 거기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공 조명 때문에 어떤 대참사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하나의 본능을 만들어낸다부터 시작합시다. A부터. 여기다 쓰려면 좀 낮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바다거북이들이 만들어냈다. 그럼 뭘 만들어냈다? 본능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on instinct부터 시작하시고. 그럼 뭐 하고자 하는 본능이야? 어디로 향하고자 하는 본능 아니겠습니까? 예? 길을 찾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to 부정사가 붙어야 될까요? to 부정사. to navigate.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길을 향해서 길을 찾는 건데 그럼 어딜 향해서 길을 찾는 거냐면 그 해안가, 해안 지역. 맞죠? 그러면은 일단 toward를 붙입시다. 어딜 향해서 가는 거니까. 맞죠? 자, 아이고, sorry. A. 자, 그러면 어딜 향해서 가는 거냐면은 그 해안가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밝은 곳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coastal brightness. 자, 써봅시다. 근데 왜 이걸 왜 하는데? 왜 하는 거?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바닷가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reach the ocean 이걸 써야 돼요. 여기서 써볼게요. 그러면 reach the ocean 이건데 이렇게 쓰면 reach가 동사로 쓴다는 소리인데 동사 쓰면 안 되잖아. develop가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A에서 한 개 단어를 추가하라 써있잖아. 그 한 개가 여기다가 뭐가 붙여야 돼? to 부정사. 목적이잖아. 목적. 도달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이런 본능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하지만 이러한 똑같은 진화적인 이런 특성이 유발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죠? 누구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인공 조명 때문에. 그럼 인공 조명을 먼저 써야 될 거 아니야. B에서. 예. 인공 조명 쓸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예, 정관사 더부터 쓸까요? D. 인공 artificial 조명 어디 있니? 여기 있다. 라이트. 근데 이 조명이 attraction한데 이끌어 누구를? 거북이들을 어딜로? 도시로. 이거거든. 그랬을 때 이거를 관계대명사 위치 보이시죠? 그럼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빛이 거북이들을 이끈다. 이거 아니겠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안 쓴 것부터 먼저 쓰자면은 밤에 빛나는 빛이니까 밤부터 먼저 쓸게요. at night를 안 썼네요. at night 쓰시고. 그리고 이제 자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붙이세요. which. 이 빛이 이제 뭐합니까? 이 빛이 이끌어야죠. 그럼 attraction이라는 애를 명사로 쓰면 안 돼요. 이걸 동사로 써가지고 이끌다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attract가 돼야 돼요. attract. 맞죠? 그럼 attract 썼으면 누구를 이끌어야 돼? 거북이. 이 댐이 거북이일 거 아니야. 대부분 보면은 거북이.
거북이를 어디로 이끌어? 도시로. To the cities. 요거잖아요. 맞죠? 예. 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여기 한 단어를 꼭 형태를 변화시키라고 썼잖아요. A에서는 변화를 안 시켰어요. 추가만 했지. 이제 B에서 변화시킨 게 이 attraction을 attract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단순하게 영장 능력을 기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건 안에서 내가 써야 될까? 그러니까 문법의 활용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자고. 자, 너희가 잘 문제를 풀었으니까. 근데 첫 번째 A는 한국말이 있으니까 굳이 내용 파악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A의 원문 내용은 내가 여기 달아놨어요. 자, A의 원문 내용은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뭐 이렇게 좀 풀어놓은 건데, 조건을 보시면은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뭐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되겠다. 그쵸? what. 그럼 방해하다, prevent가 방해하다겠죠? 근데 이제 what이 주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수일치는 what에 맞출 거니까 s 붙이시고. 그럼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대중들이 뭐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거 쓰시고 prevent 목적어 from ing 그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대중들을 목적으로 잡을 거잖아. 방해하다가. 그럼 대중들을 뭐뭐 하는 걸로부터 막는다는 소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목적어 더 대중 먼저 쓰실게요. 더 퍼블릭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from ing 써야 돼요. from ing. 맞죠? 그럼 from 쓰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 이해하다가 누굽니까? 여기서 appreciate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동명사로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ppreciate. 근데 뭘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거. 불확실성의 개념. 그러면 자, the idea of uncertainty.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마지막으로 저 불확실성. 요거죠, 그쵸? 일단 요거는 한국말이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빈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 잘 보세요. 이 원문 표현을 내가 달아놓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세요. 만약에 내가 위성을 보낸다. 궤도를 딱 돌게 하려고 태양 바로 위에다가.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좀 안 보이냐. 이렇게 하면은 자, 거리를 알 수가 있을 거래. 조금 더 정확하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거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래라고 하지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는 그럼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기 볼까요? 만약에 내가 이거 내가 뭐만 신경 씁니까? 몇 분이 걸리는지. 태양이 내일 뜨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자, 요거만 신경 쓰면은 그 여기서 사용되는 숫자가 굉장히 좀 fine, 미세하고 좀 작을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꿨어. 내가 태양 위에다가 궤도를 돌게 하려고 위성을 보내고 싶어. 그럴 때에는 내가 그 거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숫자적인 정확성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면은 더 정확해져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면은 좀 덜 정확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원문 표현 보세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숫자가 자, 봐봐.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숫자가 이게 하나의 주어잖아. 동사가 디펜즈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숫자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뭐에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럼 여기서 똑같이 써줘야 돼. 이게 원문 표현은 이거지만 어쨌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가 사람의 의도에 달려있다. 이거니까. 그럼 얼마나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그거잖아.
그럼 여기 how 봐봐. 간접 의문문 쓰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how 쓰시고 주어 쓰시고 동사 쓰시고 그거잖아.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B에다가. 여기다 쓰면 허리 아프니까 여기다 할게. 자 봐봐. 그러면 how부터 쓰긴 하셔야 돼. 얼마나 정확하냐.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써야 돼. 근데 정확한 이라는 단어는 형용사 주격보어. accurate 그대로 써야 되겠죠. how accurate. 맞죠? 그 다음 주어 동사. 근데 더 넘버라고 하지 맙시다. 예, 봐봐 이거. 사용된 숫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숫자니까 the given number. 이거겠죠. 그렇죠?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이니까 비동사 is. 그럼 남아 있는 게 뭐야? rely on. 동사잖아, 동사. 그러면은 얘들아 이게 한 덩어리로 간접 의문문으로 주어가 되니까 여기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동사 여기가. 그쵸? 이거 한 덩어리 주어예요, 지금 이거는. 그럼 rely on을 동사로 쓸 거거든요? 근데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니까 주격 뭐야? 주어로 쓸 때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러면은 동사에다가 뭐가 해야 돼? s나 es 붙여야지. 그러니까 relies on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서 on이 가지는 목적어가 누구다? 바로 여기서 여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문하고 형태가 거의 똑같은 거잖아, 보시면. 명사절 주어. 얘도 명사절 주어. 그쵸? 그 다음 동사 달려있다. 동사 달려있다. 이거잖아. 똑같은 형태. 예. 그러니까 이제 동사가 여러 개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동사가 여러 개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접속사로 사용이 돼가지고 절이 2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중에 누군가는 분사가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식의 계산이나 좀 설계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좀 많이 필요로 한다. 근데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다. 예. 그 정도를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좀 확인해봤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KNS를 연락 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